안녕하세요. 사연창고입니다. 오늘은 가난해 보이는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하던 손자가 뒤늦게 진심을 알게 된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서툴러서 오히려 상처로 남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18살 손자 민준이와 그 손자를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끝내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할아버지 김성복 씨입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싫어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야, 저분 내 할아버지야? 그러면 민준이는 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그냥 아는 할아버지야.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귤 몇 개를 현관 앞에 두고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색이 바랜 회색 점퍼, 무릎이 조금 늘어난 검은 바지, 오래 신어서 뒤축이 다른 운동화, 머리는 늘 짧게 깎았고 말투는 무뚝뚝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공부는 하냐? 늦게 다니지 마라. 민준이에게 할아버지의 말은 늘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늘 명령하듯 툭툭 던지는 말. 민준이는 그런 할아버지가 싫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부터는 더 그랬습니다. 민준이 친구들의 할아버지는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생일이면 새 옷이나 게임기도 사줬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생일에 찾아와서 주는 건 늘 비슷했습니다. 마트에서 산 양말 3켤레, 종이봉투에 담긴 귤, 그리고 10,000원짜리 한 장. 민준이는 그게 창피했습니다. 요즘 누가 생일 선물로 양말을 줘?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은 따뜻해야 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분명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예쁘게 포장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줘도 가끔은 사랑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민준이가 그걸 알기에는 너무 어렸다는 겁니다. 민준이 아버지는 민준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그 뒤로 민준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했고 밤에는 반찬가게 포장 일을 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린 나이에도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예민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 민준이 눈에 할아버지는 자신이 숨기고 싶은 가난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 같았습니다. 학교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날만큼은 할아버지가 오지 않길 바랐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빠질 수 없었고 민준이는 혼자 도시락을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운동장 한쪽에서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늘 입던 회색 점퍼를 입고 손에는 보자기에 싼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구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저기 너희 할아버지 아니야? 민준이는 순간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라니까. 그때 할아버지는 멀리서 민준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동장 가장자리 벤치에 도시락을 내려놓고 손짓만 한 번 했습니다. 먹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도시락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운동회가 끝날 무렵 민준이는 벤치 위 도시락이 사라진 걸 봤습니다. 할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 앞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밥은 식으면 맛없다. 그래도 먹어라. 그 옆에는 아직 따뜻한 김밥 한 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때도 고맙다는 생각보다 짜증이 먼저 났습니다. 오지 말라면 안 오면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민준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김치, 감자, 두부, 귤, 가끔은 낡은 쇼핑백에 담긴 생필품. 하지만 민준이는 그런 게 더 싫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한 날에도 할아버지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필 그날도 회색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현관 쪽을 보며 웃었습니다. 민준아, 너희 집에 누가 왔어? 민준이는 급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오지 말랬잖아요. 할아버지는 잠깐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 늦는다며. 반찬 가져왔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제발 이런 옷 입고 학교 근처 오지 마세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도 웃음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봉지를 문 앞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알았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운하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퇴근하고 돌아와 반찬 봉지를 보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었어? 민준이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응. 뭐라고 안 하시디? 뭐가? 어머니는 민준이 얼굴을 한참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한테 너무 그러지 마. 엄마는 왜 맨날 할아버지 편만 들어? 편드는 게 아니라 엄마도 알잖아. 할아버지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힘든데 할아버지가 뭘 해줬는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민준이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왜 말을 못해? 할아버지도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뭘 알아? 맨날 언젠가 알게 된대. 그럼 지금 말해주면 되잖아. 어머니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연 창고는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가끔 어른들은 아이를 지킨다는 이유로 진실을 숨깁니다. 그런데 숨겨진 진실은 때로 아이를 지키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민준이에게도 그랬습니다. 말하지 않는 어른들 사이에서 민준이는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외면한 사람이라고요. 그 뒤로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더 멀리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면 받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넣어둬라. 싫다니까요. 언젠가 쓸 때가 있다. 그 말도 민준이에겐 잔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민준이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학원은 꿈도 못 꿨고 민준이는 학교 자습실과 무료 인터넷 강의로 버텼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해했습니다. 엄마가 더 못해줘서 미안해. 민준이는 그런 말이 싫었습니다. 됐어.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 그 말은 어머니에게 상처였지만 민준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건 사실 가난이 무서워서라는 걸요. 그해 12월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추운데 감기 조심해라. 그 말하러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종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입어라. 바람 덜 들어간다. 가방 안에는 두꺼운 패딩 조끼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싼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시장표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그걸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이런 거 안 입어요. 따뜻하다.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그 침묵이 더 답답했습니다. 제발 저한테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한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가 편했습니다. 이제 더는 창피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 앞에 놓이던 반찬 봉지도 사라졌고 현관앞 귤 봉지도 사라졌고 가끔 우편함에 들어있던 10,000원짜리 봉투도 사라졌습니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가 원하던 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조용함이 조금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병원에 계신데. 민준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왜? 길에서 쓰러지셨대. 심각해?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시대. 민준이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 민준아, 나 시험 얼마 안 남았어.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민준이는 공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눈 오는 날 내밀던 패딩 조끼가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에게 창피하다고 했던 자기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결국 다음 날 민준이는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자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늘 커 보였던 어깨가 아주 작아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보고도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없이 말했습니다. 왔냐? 민준이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공부는 하고 있어요. 밥은 먹었어요. 둘 사이에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민준이는 그 말없음 속에서 사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봉투 하나 있다. 민준이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에게 나중에 읽어라. 민준이는 봉투를 들고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은 읽지 마라. 왜요? 내가 나를 더 미워할까봐.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민준이는 봉투를 다시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는 참지 못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는 민준이도 알아야 해요. 민준이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뭘 알아야 하는데? 어머니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참았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아빠 사고 났을 때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 민준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집을 팔았어. 내 아빠 살려보려고.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내 아빠는 떠났고 남은 건 빚이었어. 그 빚을 할아버지가 거의 다 떠안으셨어.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왜? 내가 아빠를 잃은 것도 힘든데 할아버지까지 짐처럼 느끼게 하기 싫다고. 민준이는 손에 든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 학비도 교복값도 병원비도 할아버지가 조금씩 보태셨어. 새벽에 경비 일하고 낮에는 시장 창고에서 일하시면서. 민준이 귀가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창피하다고 했던 회색 점퍼, 그 점퍼를 입은 할아버지는 사실 자신을 피해 다닌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민준이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 사본 몇 장과 삐뚤빼뚤한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편지는 아주 짧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 내가 살아만 있으면 된다. 내 아비를 못 지킨 것이 평생 마음에 남았다. 그래서 너라도 지키고 싶었다. 나는 말이 서툴러 내게 다정한 할아버지는 못됐다. 그래도 내가 밥 먹고 학교 가고 아프지 않고 자라는 걸 보는 게 내 남은 일이었다. 미워해도 된다. 부끄러워해도 된다. 다만 밥은 거르지 마라. 발은 따뜻해야 한다. 민준이는 그 마지막 문장에서 무너졌습니다. 발은 따뜻해야 한다. 생일마다 양말을 주던 이유, 눈 오는 날 패딩 조끼를 들고 왔던 이유, 늘 밥 먹었냐고 묻던 이유, 그 모든 말이 사랑이었습니다. 단지 민준이가 알아듣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할아버지도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오래 멈춥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깊은 마음도 전해지지 않으면 상대에게는 침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때로 사랑이 아니라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민준이는 병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떴습니다. 민준이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는 말, 나도 사실 외로웠다는 말.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손을 들어 민준이 머리에 얹었습니다. 됐다. 그 한마디에 민준이는 더 울었습니다. 왜 다 말 안 했어요? 왜 맨날 가만히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린데 어른들 일까지 안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를 미워했잖아요. 미워해도 괜찮다. 안 괜찮아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할아버지가 창피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모른 척했어요. 할아버지가 주는 것도 싫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 기억한다. 그 말에 민준이는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밥 안 먹는 게 더 걱정됐다. 민준이는 결국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병실에 앉아 귤을 까고 할아버지 손에 로션을 발라드리고 말없이 TV를 같이 봤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운동회 도시락 제가 안 먹은 거 아셨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알았다. 서운했죠? 서운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배고플까봐 김밥은 놓고 왔다. 민준이는 웃다가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받아도 다시 밥을 챙겨주는 사람, 밀려나도 다시 손을 내미는 사람. 그런데 그 손이 너무 투박해서 민준이는 너무 늦게 알아봤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 상태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의사는 당장 큰 고비는 넘겼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그 말에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병실 창가에는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줬던 패딩 조끼였습니다. 민준이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그 조끼를 입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걸 보더니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따뜻하네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 따뜻해야 한다. 그날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침묵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말수적은 어른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함부로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민준이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입학식 날 할아버지는 다시 회색 점퍼를 입고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민준이는 창피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분 누구셔? 민준이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찍어요.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무슨 사진이냐? 찍어요. 오늘은 꼭 같이 찍어야 돼요.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낡은 점퍼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사진을 오래 간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은 민준이가 처음으로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날의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연 창고는 이 이야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들의 사랑이 늘 옳은 방식으로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은 때로 오해가 되고 침묵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관계는 조금씩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민준이는 그 뒤로 할아버지에게 자주 전화했습니다. 대화는 여전히 짧았습니다. 밥 드셨어요? 먹었다. 약은요? 먹었다. 춥진 않으세요? 괜찮다. 짧은 대화였지만 민준이는 알았습니다. 그 짧은 말들이 예전의 잔소리와는 다르다는 걸요. 그리고 어느 날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할아버지 안 부끄러워요. 전화기 넘어가 한참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그 한마디가 민준이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대답이었습니다. 가족은 때로 가장 가까워서 더 많이 오해합니다. 가까운 만큼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믿고 사랑하니까 참아줄 거라 생각하고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며 미룹니다. 하지만 마음은 말하지 않으면 닿지 않습니다.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는 차가운 침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남기는 말은 이것입니다. 미워해도 괜찮다며 뒤돌아선 사람의 마음에도 사실은 끝까지 지키고 싶은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차렸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은 먼저 손을 내밀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연창고와 함께 해주세요. 사연창고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